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내일은 광복절 80주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립니다. 어제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13차 수요시위에 참석했습니다. 장대비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왜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극우 세력은 무슨 생각으로 이분들을 조롱하나? 어쩌면 이것은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대한민국의 아픈 풍경일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친일의 후예인 뉴라이트 세력은 부와 권력을 누립니다. 일제 때가 좋았다거나 건국은 1948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요직에서 떵떵거립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신 조상께서 보셨다면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뉴라이트를 표방하는 실제로는 친일 매국노들은 급기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세력을 키워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결탁했습니다. 이 나라를 군인이 군림하는 군사정권, 순사들이 준동하는 외정대로 후퇴시켰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은 이제 물러났습니다. 자의적 검찰권으로 노동자와 옛 여권 인사들을 건폭, 조폭,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다행히 8.15 특사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밀정 같은 친일 뉴라이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반헌법, 반민주, 반독립운동으로 국론 분열에 앞장섰습니다. 이들을 청산하지 않는 한, 밀정들이 압력하는 한 진정한 광복은 요원합니다. 흔히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뉴라이트 내란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미 다른 개혁 4당과 함께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뉴을사 오적 등 뉴라이트 세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합니다. 조속히 반헌특위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이 땅의 반헌법, 반민주, 반독립, 뉴라이트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서항길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그리고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개입 여부 및 국민의힘 중앙당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고자 압수수색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관련 증거는 상당 부분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시지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부로 고 명태균은 이미 특검 조사에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가장 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인사권과 공천권을 5대5로 하기로 했다는 김건희의 노골적인 진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의 방향을 가리키는 핵심적인 단서들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보복이라고 매도하며 피해자 코스프레,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구체성에 비하면 압수수색은 너무도 늦었습니다. 강혜경 씨는 이미 지난해 11월 명태균이 최소 10명 이상에게 공천 장사를 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사들이 어떻게 공천 장사에 관여되었는지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죄책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물고 늘어지며 광복절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끝까지 명분도 책임도 없이 억지만 부리는 집단입니다. 정작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이번 8.15 사면 대상으로 추천한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요청한 4명 중 정찬민 전 의원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이 실제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수억 원, 뇌물을 수수해 징역 7년 확정된 인물이고, 홍 전 의원과 심 전 의원은 역시 사학재단 교비 횡령과 뇌물 수수로 중형의 징역형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국민 통합을 해치는 일이라 비난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파렴치범들을 위해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잣대이자 자기부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대승적으로 받아들였을 뿐 저들이야말로 사면 복권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거의 매주 당 지지율 최저치를 갱신해가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살뜰히 자기 세력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현 주소를 국민의힘은 똑똑히 자각하기 바랍니다. 어차피 불참해봐야 존재감도 타격감도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정당임을 증명하는 퍼포먼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친구가 나이키라는 것을 신고 왔습니다. 자그마치 12,500원이나 주고 샀다며 자랑하더군요. 가난한 형편이라 집에 와서 조심스레 얘기했더니 어렸을 때도 귀엽고 문학적이고 부드러웠던 외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시장에서 4,000원짜리 나이키를 사주셨습니다. 예, 사실은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크고도 깊었지만 짝퉁의 품질은 진품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요새 제 최고의 발언이 시원하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정치권에서 모방하려고 하는데 역시 진품을 따르기 힘들죠. 제 글의 특징은 사실을 기반으로 국민의힘이 했던 말과 행동을 인용하여 쉬운 논리와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말을 한다고 누가 시원하다고 합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막말을 남발하니 제가 간단한 논술 강의를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님, 막말은 풍자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매국노, 대통령을 향한 이런 논리적 급발진은 생뚱맞습니다. 그리고 사면발이가 뭡니까? 품위 없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잘하는 혁신이나 하시길 충고드립니다. 당내에 극우가 없다며 뜬금없이 싸우겠다는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고 해체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 궁핍도 마찬가지로 낙제점입니다. 장동혁 후보.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디를 고쳐야 될지 답이 안 나옵니다. 조경태 후보. 페르마의 정리에 따라 시간이 부족해 생략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위해 논술 공부를 좀 하시길 충고드립니다. 제가 월급이 없는 원외 최고위원이니까 강의료 많이 주시면 제대로 봐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그때는 공짜로 강의해드리죠. 대신 논술 점수가 낮으면 공짜는 안 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도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논리가 아니라 관록의 측면에서 권성동 의원은 제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귀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제가 요새 열심히 선크림을 바릅니다. 하지만 골프 칠 때 복면까지 쓰는 권성동 의원의 철저함을 보니 역시 다산의 관록을 리스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식사 후 선글라스를 끼고 이쑤시개를 문 모습은 마치 주윤발 대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도 하신 분은 역시 저렇게 얼굴을 두껍게 커버하는구나 하고 다시금 느끼면서 주윤발 같은 호방함을 계속 유지하며 특검의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유지 김건희가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그날이 오면 꼭 물어보겠다고 한 것을 이제 다시 묻습니다. 무속과 역술을 그렇게나 신봉하면서 왜 조국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한 역술인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의 몰락의 가장 큰 이유는 적으로 삼지 말아야 할 사람을 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조용히 학자로서 연구에 골몰했을 한 가장의 가족을 도륙하고 그에게 책임을 통감하게 한 결과로 정치를 시작하게 하고
결국 총선에서 12석을 만들어 204표로 탄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조국은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오고 당신들은 평생을 그 안에서 후회로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하늘의 그물망은 매우 생긴 것처럼 보여도 결코 놓치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작된 기소와 재판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촘촘한 그물망을 펼쳐서 끝까지 갑니다. 최고위원 차기군입니다. 고용부가 아니라 노동부로 약칭 규칙을 개정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부에서 억압받았던 노동자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해소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훈 장관 취임 후 부처 보도자료에서 고용부 대신 노동부라는 약칭을 쓰기 시작한 것은 작지만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정부 부처를 노동부라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변화에 일부에서는 현행 규칙상 약칭이 고용부라는 이유로 시비를 겁니다. 실제로 정부 조직 약칭 규칙의 고용노동부 약칭은 고용부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언뜻 보기에 사소한 문제 같지만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며 정책의 방향을 규정하는 신호입니다. 현행 고용노동부라는 명칭은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의 중심을 노동에서 고용으로 옮기기 위해 도입된 정치적 산물입니다. 일자리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노동을 희석시키고 경제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규칙을 고쳐 고용부를 노동부로 명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부처의 정식 명칭을 노동부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고용과 일자리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미 여러 경제부처가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동부의 무게중심을 노동에 두더라도 우려할 일이 아닙니다. 옛날 공자의 제자 자로가 정치를 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해야 한다. 필야 정명호.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바로 서지 않고 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노동의 이름을 되찾는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닙니다. 정치와 행정 그리고 노동자의 삶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앞으로 저와 조국혁신당은 노동의 이름을 되찾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대표 권한대행님의 말을 이어받아 다시 한번 이번 광복의 의미를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1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입니다. 1년 전 오늘 그러니까 제12차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이곳 국회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진숙 당시 후보자는 광복절, 건국절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 서슴지 않고 발언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답했습니다. 다음 날인 제79회 광복절, 저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인 강제 노역의 증거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침묵 위에 덧칠된 역사의 공백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광산은 윤석열 정부의 묵인 하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가해의 흔적은 문화유산으로 포장되었습니다. KBS는 그때 광복절이 되자마자 기미가요가 나오는 방송을 틀었고 이승만을 찬양하는 친일 다큐멘터리 방영하고 태극기를 거꾸로 올렸습니다. 당시 KBS 박민 사장은 윤석열의 술친구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고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합니다. 광장의 빛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건국절 운운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아직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으며 뉴을사오적인 뉴라이트 인사들은 정부 및 기관의 요직에 박혀 있습니다. 사도광산과 군함도는 대한민국 강제노동에 대한 역사를 가린 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80년 전 우리는 과연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을까요? 제도적 광복을 이루었지만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채 80년이 흘렀습니다. 비슷하게 1987년 우리는 제도적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쪽의 광복과 반쪽의 민주화의 결과가 12.3 내란, 뉴라이트를 포함하여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제 2025년 새로운 정부와 함께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미완의 역사적 숙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반민특위의 못다함까지 반원특위를 통해 이루자 제안했습니다. 한꺼번에 친일 세력 청산과 내란 세력 청산을 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올해 광복 80주년이 진정한 광복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134차